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무조사 해명자료 안내문은 아니고요. 이제 세무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일단 세무서에서 기본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라는 거를 납세자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요, 관할 공무원이 직접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 통지서를 주면서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진 통지서라든가 권리 헌장 등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전 통지서를 받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조사가 아니고 비정기조사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사전 통지서를 주지 않고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조사가 착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치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조사라고 하죠. 이 상당히 예치조사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 사항이 중요하다고 세무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예치조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공무원이 사업장 근처에 오전 일찍 집결을 하고요. 9시에 문을 열자마자 조사관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사가 착수를 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경우 예치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사전 통지서란 걸 받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핵심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세무조사 착수 이유입니다. 왜 세무조사가 나오느냐? 제가 간략하게 한 5가지 정도를 요약을 했고요. 탈세 정보입니다.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차명 계좌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적발이 됐을 때, 저번 주에도 여기 또 안내문이 날라왔어요. 저한테. 세 번째는, 거래 상대방 세무조사 하다가요,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 이제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요거를 뭐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업종이 건설업도 있고, 도소매도 있고, 뭐 의류업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도 분류를 합니다. 강남에서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신고 성실도를 이제 그룹별로 해서 따지는데요. 자, 이런 경우 또 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고가자산 구입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사유가 보통 통상적인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무서의 탈세 정보입니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거 한번 열거를 하고 어떤 경우에 이제 조사 착수가 되면서 나오는지 제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 직원이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뭐 세파라치라고 하죠. 약점을 갖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 담당 직원은. 그런 경우에 또 다시 뭐 세무서에다가 뭐 탈세 정보해서 같이 증거 자료랑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탈세 제보를 하는데 거래처에서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근장이 났을 때 서로 간에 뭐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또 제보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사업을 하겠죠. 임대인 건물 안에서 임차인이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장을 내고. 이런 경우에 법대로 안 했을 경우에 뭐 임대료 같은 경우죠. 임대인은 뭐 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약점이 잡힐 거 아닙니까? 자, 임차인 같은 경우도 건물주하고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 둘 쌍방간에 서로 문제가 뜰 거예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뭐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 요건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전화 통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갈구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구청에 가기도 하고 세무서에 고발도 하기도 하고 실사가 진짜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같이 서로 맞물려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요즘에는 현금영수증 소비자 상대 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소매가 됐던 핸드폰 대리 뭐 2차 대리점이 됐던 이런 경우에 그 돈을 주는 사람이요 유인을 하는 거예요. 부가세를 뭐 어떻게 한다 뭐 해갖고 사업주 뭐 개인 사업자가 됐던 법인 사업자 때 현금 차명이죠. 그러니까 자 법인 통장이나 사업자 통장이 아니고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고 법인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유인을 해서 그쪽에 입금을 할 수 있게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다 찍어 놨겠죠. 증빙을. 그래서 요걸 찍어 놓고 유인을 해서 그 계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서로 약정을 했다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 됐던 뭐 일정 금액이 있는데 이체를 해요. 이체를 확인하는데 1원을 이체를 합니다. 자, 여기 소위 말하는 이제 세파라차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게 기본적으로 현금 영수증 사업자예요. 이런 뭐 카톡 내용이라든가 뭐 서류 내용들 있죠. 문자 내용들. 그다음에 대금 결제, 차명 계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계를 해서 이제 세무서에다가 자료 제출을 한 겁니다. 뭐 당연히 사업자도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올해만 해도 몇 건이 저한테 지금 거래처나 아니면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해명 자료 안내문이 됐던, 그 다음에 차명 계좌 소명이 됐던,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만 뭐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장이 있잖아요. 차명 통장으로 되는 통장이 과거 5년치 통장을 다 까는 거예요. 다 까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착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탈세 제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 뭐 매출과 같은 건요 절대 여러분들 뭐 차명으로 받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끊든지 신고를 정확하게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회계 직원 두고 격리 직원 두고 뭐 통장 관리를 맡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돈과 관련되는 통장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 이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번거롭지만 직접 대표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건의를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차명 계좌 사항인데요. 아까 같이 설명드린 것처럼 자, 소비자 상대 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투명합니다. 투명화되는 업종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만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새파랗지만 사업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걸리는데 그 점 하나만 딱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통장 찍힌 금액을 다시 뭐예요? 원복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까지 해서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이 관계 서류를 증빙을 다 첨부를 해서 세무서에다가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세무서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사전 조사를 다 합니다. 일단 통장도 다 보고요. 내용도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주, 개인 명의가 됐던 법인 통장이 됐던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통장, 형제자매 통장, 배우자 통장, 직계종비서 통장 등으로 받았을 때는 과거 5년치까지 해서 그 계좌를 찍어서 소명을 하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유인책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적법하게 매출 부분은 신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거래처 세무조사입니다. 이것도 많아요.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뭐부터 보냐면, 뭐 업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세금 계산서 부분을 많이 봅니다. 매출이 됐든, 매입이 됐든, 조사 대상 사업자의 합계표들을 분석을 하겠죠, 연도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통장 내역하고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합계표에서는 연도마다 거래처들이 쭉 딸려서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래처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다 날라가요. 전부 다. 세금 계산서나 통장 결제 내역을 전부 다 소명을 하고 조사과에서 다 서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모든 거래처들이 줄줄이 사탕, 고구마처럼 엮여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요,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사 사유로 해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개인 사업자나 제가 말씀드린 법인 사업자가 전국에 있는 사업자가 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득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 소득률보다 많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서 자, 조사가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이런 경우도 조사 대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아니고 그 평균치에서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분석이 돼버리고 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긴 합니다. 자, 소득률이란 걸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업체가 똑같이 이제 들어가요. 소득률도 분석 대상이 돼서 이제 들어가지만 그 비용의 개정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종에 어울리지 않는 개정 과목, 또 과다한 개정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광고 선전비가 됐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됐든, 뭐 지급 수수료가 됐든 이 과다한 비용이 있는 경우도 선정이 돼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조사 선정 대상이 되는 게 예전에는요. 자, 그 세무서의 개별 조사관이 개별 분석을 통해서 업체마다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요즘에는 AI 때문에 국세청 자료뿐만 아니라 국세청 이외의 자료도 자, 점점 좀 뭐예요? 검증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자세하고 디테일합니다. 그게 올해 2025년 8월부터는 국세청 지침이라고 해서 더 디테일하게 조사가 된다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투명화가 되죠. 투명화가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 그 다음에 고액자산 구입, 주식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과 관련이 된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조사가 뜹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구입을 했는데 전세 자금을 무직자라든가 보통 이제 배우자죠.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이런 사람들이 세무서에다가 소득 신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을 산다거나 그 다음에 주식 등의 구매가 없을 경우에는 자, 이거 나오는 순간요, 필터링은 이제 일단 다 끝난 상태예요. 세무서에서. 일단 안 날라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 뭐 근거가 있이 다 나온 겁니다. 자, 코인으로 해서 뭐 아파트 사지 않는 이상은요, 대부분은 다 적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는요, 굉장히 조사 사유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1부입니다. 개인조사와 법인 세무조사의 조사 착수 이유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정기 조사도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날라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 정보 등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사전 통보서 없이 막바로 사업장으로 가서 뭡니까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